위대한 마디바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의 리더십 7계명, 비전, 의사소통, 권한이임 등 탁월한 리더십으로 남아공과 지구촌 성공의 길을 일군 위대한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등 선거 실시 후에 선출이 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로 반아파르테이트 운동을 전개했고요. 투옥된 뒤 27년을 로벤섬을 비롯한 격리된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이를 극복한 그는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를 청산하고 흑백 갈등이 없는 국가를 세우기에 노력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국TV 시사 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홍국TV의 시사 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소통의 장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검색할 때는 김홍국TV를 유튜브에서 치시면 김홍국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입니다. 편안하게 많이 활용하시고요.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김홍국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만델라는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아파르테이트 시절에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합니다.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RTC를 설치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망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발족된 위원회에서는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투쟁을 화형, 총살 등 잔악한 방법으로 탄압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사면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보상도 해줬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아파르테이트 시절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잊히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위대한 화해와 용서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등 정적들을 용서하는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걸었죠. 두 사람이 상징입니다. 만델라는 흑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 교육, 경제 개발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낙후된 저개발 국가였던 남아공을 아프리카의 최강국으로 키운 그는 1999년 재임하라, 연임하라 수많은 요청을 뿌리치고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 등과 함께 하면서 위대한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훌륭하죠? 그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비전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27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만델라가 세운 아파르테이트 철폐, 남아공 개혁, 흑백과 유색인종이 어울려 사는 무지개 국가의 비전은 국민들의 참여와 효율적인 과거 청산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비전 없이,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 없이, 소통 없이 이루어지는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부, 항상 그런 반면 교사를 인식해야 될 겁니다. 둘째, 지도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만델라는 대통령 취임 후 백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쉼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럭비 월드컵을 통해서 백인들의 우우심을 극복하며 동참을 이끌어낸 이야기, 이건 영화 인빅터스로도 제작이 돼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보좌진, 또 백인들, 정적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덕목, 리더십 덕목, 권한이임입니다.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파워, 권한, 권력을 아랫사람이라든가 동료에게 넘기는 거죠.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 같은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을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델라는 단호하면서도 치밀했고 과격하고 전투적인 ANC에 있는 투사들을 잘 아우르고 설득해서 협상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백인 정부와 협상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클라르크 대통령을 설득했고 혈기왕성한 무장투쟁 세력을 달래서 흑백 인종의 화합을 이뤄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리더십의 덕목,
국민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남아공은 최악의 인종 갈등, 차별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300년에 걸쳐서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지 과정에서 그랬죠. 인종차별 정책 최악의 희생자인 만델라가 화합과 관용을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성공적인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흑인들이 보복하고 싶어 했지만 설득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5번째, 지도자는 입법 기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잘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만델라는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과거 정상과 새로운 정부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국민들의 편에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침체했던 남아공 경제와 사회를 성공의 길로 이끈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6번째, 지도자는 소통 기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정적과 소통해야 됩니다. 만델라는 언론과의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국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자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판이나 왜곡된 보도에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소통의 이 대가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7번째, 지도자는 국제적인 인정과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국제 감각, 지명도 그리고 인지도를 가져야 됩니다. 만델라는 세계의 치장기 복역을 한 자유투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국제적 지명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공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지구촌 곳곳을 다니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만델라 정도의 유명세가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만델라를 믿고 투자도 하고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민간 소통도 벌였습니다. 지도자의 힘입니다. 그런 만델라는 일생을 통해 휴머니즘, 민주주의, 통합주의, 관용주의, 긍정적 낙관주의라는 철학과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생 여정이고 남아공뿐 아니라 지구촌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공정의 길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만델라의 투쟁은 늘 쉼없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1964년부터 18년 동안 케이프타운의 로벤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재수들이 들어가는 폴스모 교도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수감이 돼 있는 동안 큰아들 템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이었죠. 그러나 그를 이겨냈습니다. 만델라는 시리에 빠지는 대신에 교도소 내에서 흑인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 단식 투쟁도 불사했습니다.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공부하고 동료 죄수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의 어려움들, 교도관들 소송에 걸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 교도관들까지도 도와줬습니다. 외부의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회고록을 쓰는 등 쉼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야말로 존경의 대상이 된 거죠. 만델라의 투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서 하나의 위대한 변환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만델라의 투쟁을 통해 국제사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만델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투쟁했던 만델라가 이룬 큰 성과였습니다. 그는 취임식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삶과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는 멋진 연설입니다. 그 내용을 일부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만델라의 취임식 연설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다한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영웅들에게 오늘의 영광을 바칩니다.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부여한 이 명예와 특권은 더 없는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저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없는 민주적이고 단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어둠의 골짜기에서 끌어낼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유로 향하는 길이 평탄치 않으리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홀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화합을 위해, 국가 건설을 위해,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정의를 안겨줍니다. 안겨줍시다. 모든 이에게 평화를 안겨줍시다. 모든 이에게 일과 빵, 물과 소금을 안겨줍시다. 모든 이에게 알립시다. 개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자유로우며 이는 다만 그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립시다. 이 아름다운 땅이 또다시 누군가의 탄압으로 신음하거나 세계의 스컹크가 되는 모욕에 시달리는 일은 결코 절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이제 자유가 군림하게 합시다. 인류의 영광스러운 업적 위에 태양은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연설입니다. 대단하죠? 구주기를 맞아 만델라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그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만델라 대통령 때문에, 그와 함께했던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두 사람의 우정과 헌신 때문에 지구촌은 더욱더 아름답고 밝아졌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만델라의 리더십 7계명 잘 기억하시면 큰 지도자가 여러분 다 되실 겁니다. 또 우리 지도자들도 많이 배울 겁니다. 시사도밍고 김홍국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오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인생과 철학,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차를 운행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되고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만델라와 함께 또 더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같이 멋진 세상 만들어 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